침묵하는 마음에 대하여 파트 1. 말이 나오지 않을 때. 어떤 날에는 말이 목까지 차오르는데도 한마디도 꺼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마음이 너무 가벼워져서 허공 속으로 흩어져 버릴 것만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말을 멈추게 됩니다. 말을 멈추는 순간 몸은 먼저 반응합니다. 깊은 한숨이 나오고 가슴 양쪽이 조용히 아파옵니다.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마음이 길을 찾지 못할 때 몸이 대신 반응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순간은 말이 아직 가슴 안에 머물러 있는데도 억지로 말을 꺼내려 할 때입니다. 그 말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고 아직 스스로를 지킬 준비도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입을 열면 말보다 먼저 눈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보다 더 먼저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울면서도 왜 우는지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런 순간을 겪고 나면 사람은 자신을 부끄러워합니다. 왜 이렇게 통제가 안 되는지, 왜 이렇게 감정이 새어나오는지 스스로를 탓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건 통제의 문제가 아니라 축적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오랫동안 쌓아두었던 마음이 어느 순간 길을 찾아 흐르기 시작한 것일 뿐입니다. 막혀있던 수도관이 터지는 것처럼 감정도 때가 되면 흐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평소에 마음을 점검하는 법을 거의 배우지 못합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지만 마음이 아파도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이유로,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마음의 신호를 무시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아무 이유 없이 감정이 넘쳐버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수도관이 터진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말로 자신을 드러내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말로 자신을 숨기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하고 싶지 않은 말을 하며
관계를 유지하고 괜찮지 않은 상태로 괜찮은 척을 하며 하루를 보내는 일이 반복되면 마음은 점점 자기 자리를 잃어갑니다. 겉으로는 많이 말하지만 실제로는 점점 더 자신과 멀어지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침묵은 때때로 가장 솔직한 표현이 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시간이야말로 마음이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침묵은 공백이 아니라 회복의 공간입니다. 그 공간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무엇을 힘들었는지, 무엇을 말하지 못했는지를 천천히 느끼게 됩니다. 사람 사이에도 침묵이 필요합니다. 어색하다는 이유로 관계가 멀어질까 두려워서 우리는 말을 쏟아내듯 이어가곤 합니다. 하지만 말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서로의 거리는 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말이 없는 시간 속에서 서로의 존재만을 조용히 느끼는 것이 더 깊은 연결이 될 때도 있습니다. 자신의 자리가 안전하지 않으면 누구도 진짜로 상대를 만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쉴 공간이 없으면 사람은 관계 속에서도 계속 긴장한 채로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침묵은 단절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세계가 다시 정돈될 때까지 잠시 말을 멈추는 것. 그것은 회피가 아니라 돌봄에 가깝습니다. 글을 쓰는 행위는 말보다 느린 표현입니다. 그래서 더 정직할 수 있습니다. 말은 순간의 감정에 쉽게 휩쓸리지만 글은 마음이 한 번 더 숨을 고를 시간을 줍니다. 펜으로 쓰는 동안 우리는 스스로에게 조금 더 솔직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쓰기는 마음의 수도관을 천천히 점검하는 작업과도 닮아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직 자신과만 함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쌓일수록 마음은 다시 제 흐름을 찾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억지로 흘러가지 않고 더 이상 막히지도 않는 상태. 그때가 되면 말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준비되지 않은 말이 아니라 자신을 해치지 않는 말로. 파트 2. 마음이 다시 흐르기 시작할 때. 침묵 속에 오래 머물다 보면 처음에는 불안이 먼저 찾아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시간이 나를 고립시키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래도록 말을 해야만 연결된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조용한 시간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단절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감각일지도 모릅니다. 그 감각은 나 자신이 다시 내 편이 되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마음의 수도관이 막히는 이유는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정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기쁨도, 실망도, 분노도, 슬픔도 제때 흘러가지 못하면 한 곳에 고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순간 아주 작은 자극에도 넘쳐버리게 됩니다. 그 넘침은 실패가 아니라 마음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한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침묵은 그 신호를 억누르지 않고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말을 하지 않고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무엇이 아픈지 느끼게 됩니다. 무엇이 서운했는지, 무엇이 억울했는지, 그리고 무엇이 오래도록 외로웠는지를 이 감각들은 말보다 먼저 몸에 남아 있었고 침묵 속에서야 비로소 자신을 드러냅니다. 사람은 종종 자신을 이해받기 위해 말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이해받기보다 먼저 이해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무엇을 견디고 있는지, 무엇이 나를 지치게 했는지를 알아보지 않고는 그 어떤 말도 진짜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이 나오지 않는 순간은 실패가 아니라 방향 전환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는 바깥으로만 향하던 에너지가 잠시 안쪽으로 돌아오는 시간. 이때 우리는 처음으로 자신을 향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는 지금 괜찮은가? 이 질문 하나가 마음의 흐름을 다시 열기 시작합니다. 글을 쓰는 동안 우리는 말을 다듬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한 문장을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의 감정이
어떤 모양인지, 어떤 색인지, 어떤 온도인지를 느끼며 적어 내려가면 됩니다. 그 과정 자체가 마음의 수도관을 조금씩 열어줍니다. 침묵과 글쓰기가 반복될수록 마음은 더 이상 억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감정은 제 속도로 나타나고 제 속도로 사라집니다. 이 흐름 속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감정은 관리해야 할 적이 아니라 돌보아야 할 신호라는 것을. 사람 사이의 침묵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없다고 해서 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말이 없을 때 우리는 상대의 존재를 더 선명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서로를 설득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쌓일수록 관계는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자기 자리가 안전해지면 타인의 자리도 자연스럽게 존중하게 됩니다. 내가 나를 밀어붙이지 않을 때 나는 타인도 덜 밀어붙이게 됩니다. 침묵은 그렇게 관계의 온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마음의 수도관은 예전처럼 막히지 않습니다. 완전히 고쳐졌기 때문이 아니라 흐를 수 있는 길을 조금씩 만들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울음도, 말도, 침묵도 모두 마음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이 낭독의 끝에서 꼭 무언가를 말하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굳이 정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조용한 순간이 마음이 다시 자기 속도로 흐르기 시작하는 시간일 수 있다는 사실만 기억해도 충분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